안녕하세요. 개인 파산 절차, 특히 파산 관제인하고 서류 문제로 좀 씨름해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공감하실 텐데 왜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라고 하나? 또 그 과정에서 막 긴장감도 생기고 마찰도 있고요.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 일종의 접점 같은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어떤 파산관제인 변호사님이 채무자분들 교육용으로 만드신 유튜브 영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관제인이 왜 특정 자료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지, 그 배경에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는지, 또 현실적인 고민은 뭔지, 그런 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이런 요청들이 있는지 좀 이해를 하고 어쩌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좀 더 매끄럽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우선 이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것까지 돼야 돼? 막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관제인은 또 법에서 정한 직무니까 필요한 정보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뭐랄까 재판에서 증거 중요하듯이 파산에서도 서류가 딱 그 증거 역할인 셈이죠. 일종의 조사관 같은 거예요.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채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죠. 물론 채무자한테도 뭐 해명할 기회는 주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관제인은 의문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계속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사에 좀 제대로 협조를 안 하시면 안타깝지만 면책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뭐 끝없는 평행선, 뭐 대립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면책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접점.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요청 때문에 마찰이 좀 자주 생기는지 그 영상에서 강조된 사례 몇 개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연락 끊긴 가족 서류까지 내라는 경우요.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사생활 침해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못 구할 때도 많을 텐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공감하고요. 하지만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그 가족 명의로 제사를 좀 숨가두거나 그런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받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라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 같은 데다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는 절차인데 이런 공식적인 방법을 좀 써야 해요. 이게 또 경험 많은 관제인이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쪽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통장 내역. 근데 이게 뭐 모든 통장을 다 보자 이런 건 아니고 주로 월세나 공과금, 보험료 같은 거 기본적인 생계유지 관련 거래 내역을 보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득하고 지출 흐름을 좀 파악하려는 게 주 목적이고요. 물론 거기서 뭔가 좀 불분명하다 아니면 의심스러운 거래가 보인다. 이러면 이제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거나 더 깊이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네. 세 번째, 개인 채권자 정보. 특히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주소 보정이라고 하죠. 채권자 최신 주소를 확인해서 법원에 알리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요. 아, 맞아요. 이게 이름만 알아서는 특정하기가 어렵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많죠. 정보가 부정확하면 채권자한테 통지가 제대로 안 가니까 절차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 법원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같은 걸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비용, 예납금 같은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빨리 진행하려면 고려해 볼 만하죠. 네 번째가 이제 파산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부동산을 그냥 마음대로 팔아버린 경우. 이게 진짜 갈등이 심하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제일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혹시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 갚아준 거 아니냐? 이걸 편파변제라고 하는데요. 다른 채권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죠. 아니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 사해행위라고 하죠.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거. 이런 게 아닌지 관제인이 정말 면밀히 봅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의심된다, 그러면 관제인이 부인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된 재산 처분 효력을 없애고 다시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한인데요. 이 과정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시면 사건이 뭐 한없이 길어지거나 아예 채무자 본인이 포기해버리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부인권, 더 복잡하네요. 다섯째는
보험 관련 서류. 지금 유지하는 거 말고 이미 실효됐거나 해지된 보험까지 왜 다 보려고 하는 걸까요? 좀 이상한데요? 그게 혹시 숨겨진 해약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받은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뭐 끝난 계약이라고 해도 재산 은닉의 통로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게 소수의 좀 부정직한 사례 때문에 다수가 불편을 겪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요.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제인이 꼭 확인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같은 과정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아마 앞으로 개인 파산에서 이 상속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서류 요구들, 그 바탕에는요, 정직하고 완전한 정보 공개라는 대원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재산을 부당하게 숨기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절차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성공적인 새 출발도 도울 수 있는 거죠. 결국 들어보니까 이 모든 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해서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만들려는 어떤 시스템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비록 그 과정이 당사자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잘 헤쳐나가시려면 서류 요청의 이유를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청 대리인, 변호사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성실히 협조하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이나 불편함, 이런 걸 어디까지 감수하는 것이 이 제도가 추구하는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라이버시와 시스템 투명성 사이의 그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 각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